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센터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선생님들 쇼핑하셔야 할 분이 4분이나 되니까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저는 이제 논술 원서와 관련된 얘기, 어머니들, 아버님들 또는 수험생이 꼭 알아야 될 것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수업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논술 전형으로 입시에 성공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거 들으러 오셨는데 질문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놀라셨어요? 논술 전형으로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술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를테면 6학종을 다 써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수능을 봤는데 푼 것도 다 맞고 찍은 것도 다 맞아버린다. 그러니까 수능 대박이 터지면 논술 시험을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출발하시면 논술 전형을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최근에 입시에서 논술 전형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플랜 B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학생부 전형이나 수능 전형과 같은 플랜 A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준비에 필요한 시간, 비용, 노력 따위 등을 결정하실 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플랜 B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플랜 B 없이 입시를 하겠다는 얘기는 올인 전략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혹은 도박인 거예요. 도박. 플랜 B를 누구나 다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다. 단 플랜 A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논술 시험을 안 보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의 면모를 잘 살펴보면 실제 논술 전형의 경쟁 상황을 조금 이해할 때 편하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6학종으로 아주 좋은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 그건 논술 전형 준비도 안 할 거고 시험도 안 볼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수능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툭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논술 전형 안 볼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전국에서 극강의 실력을 갖춘 애들은 논술 시험 안 보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논술의 경쟁 상황은 조금 이제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누가 덜 못하냐 게임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수능처럼 누가 더 잘하냐 게임이 아니에요. 누가 덜 못하냐. 그걸 반증해 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수능 전형의 추합률이 거의 없습니다. 붙으면 땡큐 한 거거든요. 사실. 이를테면 연세대학교의 논술로 붙은 친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전형으로 붙은 친구들과 수능으로 붙은 친구들에 비하면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실제 연세대학교에 쉽게 가기 어려운 친구들인 거죠. 논술로 붙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대박인 거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조금 고민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의 준비를 좀 망설이거나 아직까지도 조금 주저하는 수험생들이 좀 있어요. 사실. 수험생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요것 때문에 이게 뭐 한간에 보도되는 바는 뭐 200딜 정도 한다는데 그거 준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200대 1 이런 경쟁률을 보이는 전형도 있긴 합니다. 보통 이제 의예과 전형들이 그렇고요. 사실 우리 인문논술 전형 그렇게까지는 심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대 1의 전형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급하게 시작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요 자료가 PPT 자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시간을 빨리빨리 앞에서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네요. 요 자료 하나하나 쫓아오시면 요 PPT 자료가 똑같습니다. 순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거 자료 보셔도 되고 요 PPT 좀 보셔도 되고. 작년에 입결 자료예요. 작년 입결 자료.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왼쪽이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입니다. 비슷하게 좀 비교해 보려고 동일 과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논술 전형의 이제 지원 경쟁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식 경쟁률이라고 볼 이유는 최초 지원자들끼리의 경쟁이에요. 원서를 쓴 사람들끼리.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경쟁률이 지원 경쟁률하고 다르죠. 요 최종 경쟁률은 잘 아시겠지만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친구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저가 없는 전형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초 경쟁률이 50대 1을 넘어섰는데 최종 경쟁률은 6대 1입니다. 6대 1이에요. 그러면 다빈치 전형하고 다빈치가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다빈치 전형과 비교해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질 경쟁률의 상황을 좀 보시면 플랜 B의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까지 불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논술은 흔히 말하는 정시 준비를 탄탄하게 한 친구들에게는 꿀조합인 거예요.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서 최저 라인을 잘 맞춰놓기만 하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 그런데 문제는 뭐 59대 1인지 뭐 35대 1인지 11대 1인지 또는 6대 1인지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원서 문제 사실 원서. 원서에 대한 얘기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논술 전형에서 합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실은 논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원서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강도가 심한 편이긴 합니다만 실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논술 원서를 쓰는 상황이 너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실은 조금만 배워보면 논술이 배울 게 없어요. 딱히. 그래서 아이들이 논술을 조금만 배우면 아 맞아요, 아 그렇네, 이런 반응이 늘 나와요. 사고력에 관한 이제 문제들이요. 사실은 이제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체감하기 힘들어하는 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 논술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과 비스무리한 어떤 걸 경험했다면 실은 아이들이 흉내라도 낼 텐데 입시 논술이라고 하는 걸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떡하니 이렇게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실은 조금 모순적이긴 하죠, 사실. 여튼 근데 그건 현실이니까. 원서에 관한 얘기 좀 해드리면 논술 원서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학교에서 보통 지도하거나 일반적인 학원의 지도할 때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3월 교육청 시험을 봤죠. 6월 평가원 시험을 보죠. 그리고 9월 평가원 시험까지 볼 겁니다. 그 시험을 봤더니 수능 점수가 꽤나 잘 나와요. 흔히 말하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배치표에 집어넣어 보니까 요 성적이면 이 성적대로 수능을 본다면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이런 대학은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치표에 넣어보니까. 이때 논술 원서는 어떻게 쓰라고 지도를 하냐면 그러면 너는 논술은 연세대를 써보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성균관대를 갈 수 있잖아요. 굳이 그런데 성균관대 논술을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논술로는 한 단계 높여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래서 그 조금 높은 대학인 연세대를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실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과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수능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 수준의 실력이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또는 논술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들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 원서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정시 원서를 쓸 때처럼 학생부 원서를 쓸 때처럼 근거가 있어야 돼요. 수능 원서를 쓸 때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죠. 수능 점수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진학사에 넣어보고 몇 칸인지 확인도 해보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다 준비를 하죠. 학생부 전형은 5학기 동안 나의 학생부하고 우리 선배들의 입결 자료 확인해 보면서 내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가잖아요. 근거가 있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술도 그런 지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한 외국어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제게 요청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주셔서 우리 반 아이들이 당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이들 논술 원서를 써줘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리포트를 좀 써달라.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제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논술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1년간 쭉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개인별 리포트를 써드렸어요. 그의 합격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능을 잘하니까 논술은 이렇게. 수능을 잘하는데 논술 실력이 없다면 논술 원서는 보험 전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수능이 약한데 논술 실력이 꽤나 좋다면 그러면 소신 전략으로 가는 게 맞죠. 이런 판단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원서를 쓰는 게 실은 일단 논술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이 형식 경쟁들도 있고 실질 경쟁률도 있는데 저는 현실 경쟁률이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는데 실제 논술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그렇게 극강의 실력을 갖춘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조금만 합리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그 경쟁을 뚫어낼 수 있어요. 중앙대학교 6대1 경쟁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연세대학교는 수능 전에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원서를 쓸 수 없는 친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학종으로 완벽하게 서영구가 가능한 친구들 아니면 수능으로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안 씁니다. 근데 이 명수가 얼마나 되냐면 배치표상에서 전체 서연고 성서까지 5개 대학의 전체 정원이 대략 15,000명 잡으면 3대1 경쟁 치면 45,000명 정도의 친구들이 다 위에서부터 45,000 등가의 친구들이 실제로 논술 원서를 연세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맞아버리면 서울대가 열리는데 자칫 연세대학교 합격해버리면 상황이 크게 뒤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현실은 그게 아닐지라도. 이렇게 극강의 무리들이 원서를 쓰지 않는다. 비슷하게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홍익대학교는 어떨까요? 홍익대학교는 이를테면 수능으로 치면 홍익대에 갈 수 없는 친구들 이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붙어도 무방한 친구들. 이를테면 정시에서는 홍익대하고 경희대가 문제로 치면 2-3개 정도면 극복이 되거든요. 그럼 남은 9월, 10월, 11월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3개 더 맞을 수 있다는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홍익대를 안 써요. 그 가능성조차 없는 친구들이 홍익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으로 한 4등급 정도에 서 있는 친구들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수능 공부도 열심히 준비하고 논술까지 준비하고 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9월 원서를 쓰고 나면 10월 달에 홍익대 시험을 보는데 그 줌에 과외 문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홍익대 원서를 썼다. 과외 좀 해달라. 논술을 해보셨어요? 처음이다. 2주 남기고 과외를 받아서 홍익대학교에 합격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시험 보는 전형들이 사실 논술 전형이에요. 사실은 제가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합리적인 원서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 뒤쪽에 우리 이모일 선생님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에 시험을 보지만 9월 달에 원서를 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합니다. 9월 달에 원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지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능 가능성으로도 판단하기도 어렵고 게다가 수업 태도로 판단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저야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성실하게 수업을 들어주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다 합격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숙제를 열심히 하냐 아니냐도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실은 공부하는 것과 시험 보는 건 전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평상시 아주 실력이 좋은 친구들도 시험에는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사실. 그러면 그나마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시험하고 비슷한 상황의 모의고사를 치러내고 그 모의고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원서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실은 10월달, 11월달에 시험을 보지만 9월달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7, 8월달에 만들어내야 되고 6월까지는 사실은 아주 이상적인 수준이라면 공부가 끝나야 돼요. 공부가 끝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을 그렇게 탄탄하게 준비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6편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에요. 다들. 심지어는 11월 파이널 수업을 하잖아요. 그 파이널 수업이면 내신 직보 같은 수업이에요. 시험 보기 직전에 하는 수업이니까. 근데 그 수업에도 논술을 처음 해본 친구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시험 합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 그러니까 조금 준비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도 괜찮을 수 있겠다. 다만 지금 준비하면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으로 치면 개념 학습을 따박따박 천천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수능으로 치면 개념 학습하고 문제풀이 수업을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연세대가 조금 나한테 핸디를 좀 주거나 열어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늦게 시작한 만큼 그건 조금 극복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도 플랜 B 전형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능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냥 계산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5시간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주당. 수업이 보통 3시간 반, 4시간 정도 수업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논술은 1시간, 1시간 반짜리 숙제들이 붙어 있어요. 이것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합리적인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아주 일찍 시작한 친구들, 소수의 친구들보다는 조금 달려가는 속도가 빨라야 되니 그건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할 수업은 지금까지도 쭉 말씀드렸지만 10명 정원제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반 수업에서는 각자의 상황들이 이렇게 좀 달라요. 시작하는 시점도 다르고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수능처럼 똑같은 답을 쓰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 시험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약점들을 보완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요가 작업을 개인적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10명 정원에 맞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야 개념학습하고 문제풀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반은 목요일하고 일요일 반은 이제 약간명만 지금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일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수업이 이제 신규로 열리는 수업이어서 혹시 시간표가 잘 맞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원서 쓸 준비를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원서를 써놓고 합격하길 기대하는 건 실은 안 된다고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우리 논중과 추론 학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좋으니 7, 8월 달에는 반드시 모의 논술을 직접 시행해서 결과표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제 논중과 추론에는 성적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상담할 때 활용하시면 조금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전반에 걸친 모의 논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 이제 이어서 선생님들이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